우리가 얘를 찾기 위해서 들어갈 거거든. 말 그대로 상수거든요, 상수. 화학 평형이 되었을 때 특정한 식에다가 그들의 평형 농도를 집어넣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상수를 구할 때는 평형 상태 농도를 넣는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평형 상태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한다고. 그 값을 집어넣어서 상수 값을 유추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자, 화학 평형 봅시다. 자, 가역 반응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그때는 반응물, 생성물이 함께 공존하면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다라고 했죠. 가장 대표적으로 젓갈색의 이산화질소와 무색의 사산화이질소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자, 반응물을 NO2로 놨을 경우 앞에 개수가 2죠. 잘 보세요. 1이죠. 정반응이 진행되면서 이 시험관 안 속에 입자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해진다는 거죠. 정반응으로 진행되면. 이해 갔죠? 다시 반응물을 만약에 사산화이질소로 놓게 되면 반응이 진행되면서 입자수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를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다만 여기는 NO2만 있다가 N2O4가 생김으로 색깔은 옅어지겠죠. 알았습니까? 얘들은요, 진해지겠죠. 그러다 나중에는 그 색깔들이 일정하게 유지될 겁니다. 또한 이렇게 이쪽을 화학 평형 상태라고 부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줄어든 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어난 농도가 있겠죠? 그래서 진행이 되면 줄어든 농도와 이 줄어든 농도를 2라고 잡으면 늘어난 농도는 1이 된다, 이런 얘기죠. 반응의 농도가 2대 1이다. 자, 근데요, 이번에는 반응물을 N2O4로 딱 지정을 해놨어요.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그렇다면요, 여기 줄어든 게 누구냐 봤더니 N2O4가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애는 무조건 반응물이다. 명심하세요. 반응이 진행될 때 줄어든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반응물입니다. 늘어난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생성물이고. 이해 갔어요? 그 조건에서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줄어들었어요. NO2는 요렇게 늘었어요. 요게 2고 요게 1이라는 거죠. 개수만큼. 개수만큼 반응을 했다. 그래서 개수의 비를 따르는데 그게 반응물이면 마이너스만큼 주는 거고 생성물이면 플러스만큼 느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결론 봅시다. 동일한 조건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한 종류일 때요, 누구 하나를 반응물로 잡아놔도 그들의 농도값이 이렇다는 거죠. 농도값이 요거 같다는 거로 같다. 알았어요? 농도값이 똑같다. 동일한 농도를 대입했을 때, 그러면 이건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줄었죠. 이건 정반응이 우세하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정반응이 진행이 잘 돼서 반응물보다는 생성물이 훨씬 많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 반응은 어때요? 이건 역반응이 우세하다고 하는 거예요. 반응물이 좀 더 농도가 높은 상태예요. 그죠? 근데 반응물의 농도가 높고 생성물의 농도는 작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얘를 반응물로 놨을 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얘한테는 정반응이잖아. 이렇게 역반응이고, 근데 얘가 많다는 얘기는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다. 자, 지금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반응이든 화학 반응이든요, 정반응이든 역반응이든 조건에 따라 속도가 바뀌어요. 조건에 따라. 근데 문제는 정반응의 속도에 따라 역반응이 따라가는 추세인데, 우리는 앞에서 배웠어요. 정반응 속도보다 절대 역반응 속도는 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좀 더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다는 표현이 뭐냐? 정반응이 조건에 딱 맞으면 굉장히 높은 속도를 가질 거고, 조건에 약간 부합되면 낮은 속도를 갖겠죠. 그에 따라 역반응이 고속도에 따라 붙는 게 동적 평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반응이 우세한, 굉장히 빠른 상태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역반응은 그 속도까지 따라 올라와요. 알겠어요? 근데 굉장히 속도가 느린 상태의 조건에서 평형이 유지되면 역반응은 거기까지밖에 안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걸 높은 속도를 갖는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정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리면 이거는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어떤 식이 떴을 때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의 화학 평형을 찾을 거예요, 앞으로. 아셨습니까? 자, 조건만 같다면 평형 농도는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평형 상태의 특징해 봅시다. 여러분, 1번, 2번은 너무 익숙하지요?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도가 같다. 다만 여러분, 상평형은 물질의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면 어떻다고 그랬죠? 정반응 속도는 일정하다고 했지만, 화학평형은 속도가 반응물의 농도, 생성물의 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도가 줄면 속도 줄어요. 그래서 이 속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앞에서 배운 대로 시간당 속도 그래프를 봤을 때 정반응의 속도는 이렇게 된다. 됐어요? 정반응은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왜? 반응물이 자꾸 주니까요. 하지만 역반응은 속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생성물은 자꾸 느니까. 그래서 요쯤에서 평형에 도달하는 거죠.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하지만 어쨌든 속도는 동일해야 된다. 그게 동적평형의 정의. 두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해야 된다. 중요한 얘기예요. 세 번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 바로 앞에서 봤죠.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이들의 농도가 일정합니다. 조건이 똑같아진다면 아까 이산화질소하고 사산화이질소에서 봤던 바와 같이 반응물을 넣든 생성물을 넣든 평형이 됐을 때 농도가 동일해요. 알았습니까? 다음, 가역 반응이므로 반응 조건이 같은 경우 정반응에서 시작되는 역반응이 시작되는 같은 평형에 도달하는데, 다만 아까 뭐가 달랐죠? 어떤 건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 어떤 건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로 달랐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각각 반응하고 생성되는 개수비예요. 반응에 참여하는 농도비라고요. 평형 농도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2대 1이면 2만큼 줄고 1만큼 생성되는 거. 아셨습니까? 그 반응물의 농도비라는 걸 알아둡시다. 자, 이제 평형 상수. 이제부터 이것을 손쉽게 숫자로 찾아낼 건데, 일단 동적 평에 대한 다시 한번 되새겨도 절대 무리하지 않는, 알겠어요? 과하지 않는 두 가지 조건 기억하시고요. 자, 평형상수에 대한 얘기를 써봅시다. 일단 여러분, 상수는 상수기 때문에 단위가 없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갖고 우리는 가늠할 거냐?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만 갖고 판단할 거예요. 알아서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자, 평형상수는요, 상태에 도달하면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그 점을 이용해서
그들이 과연 화학 방식에 어떤 값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무수한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실험값이에요. 유도식이 아니라 실험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학자들이 찾아낸 식이 뭐냐? 여러분, 내 말을 들어봐요. 이산화질소고 사산화이질소입니다. 그래서 자, 얘들이 뭐 처음에 이러한 농도가 있고요, 얘는 없어요. 근데 얘가 이만큼 반응했어요. 그럼 얘는 이만큼 생기겠죠. 그래서 남은 게 누구냐? 별이야. 얘는 하트야. 바로 요게 중요한 거, 요게 평형농도인데 이걸 K라고 정하고 과연 일정한 어떤 값이 나올 것 같아서 과학자들이 해봤다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잘 봐라. N2O4를 분모에 넣어보고 NO2를 분자에 넣어보고, 그리고 여기다 2를 써보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잘리는데 이거. N2O4를 분자에 올리고, 몰농도를, 이게 지금 몰농도거든요. 이렇게 분자에 내리고, 이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 농도가 바뀔 때마다 이 값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아, 어떡하지? 그러다가 우연히 과학자들이 이걸 찾아낸 거야. 분자에다가, 분모에다가 반응물을 놓은 거야.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이 개수를 이렇게 올려본 거야. 이렇게 위로. 지수를 올려본 거야. 그리고 N2O4는 개수가 1이니까 그냥 놓고 했더니 대박! 이게 똑같더라는 얘기야. 값이. 저 네모의 농도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온도와 압력 조건이 똑같은 상태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야. 실험으로 찾아낸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이거 K가 하자. 평형상수 K. 이해 갔어? 그럼 쉽게 말하자. 분모가 누구냐? 반응을 놓은 거야. 분자가 누군데? 생성물 놓은 거야. 니네 어떤 농도가 컸을 때 정반응이 우세였어? 간단하게 봐봐. 야, 이렇게 가는 게 무슨 반응이야? 정반응이잖아. 직관적으로 보면 이거 무슨 반응이고? 역반응이잖아. 지금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많다는 얘기잖아. 그럼 무슨 반응 우세? 노란색이 잘 일어났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지. 근데 이게 1보다 작아. 그럼 누가 큰 거야? 분모가 큰 거잖아. 그럼 무슨 반응이 우세하다? 빨간색의 역반응이 우세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냥 그 정도만 요구하는 거야. 그 정도만. 알았더니 이게 평형상수다. 단위가 있다 없다. 다만 여러분,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몰 농도라는 값인데, 이거 뒤에서 배웁니다. 몰 농도가 무엇이냐? 우리는 기체를 다루기도 하고 용액을 다루기도 할 거야. 근데 기체도 용액이 있고, 알았니? 액체도 용액이 있다는 얘기야. 용액은 균일한 혼합물이야. 그래서 용액의 농도를 몰농도라고 부르거든. 정의가 이거야. 용액 1리터, 다시 말해서 몇 밀리리터? 1000ml 속에 용질이 이렇게 녹아있잖아. 이걸 우리는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건 몰농도라고 읽어. 그래서 이 라지 M이라는 몰농도 값은 요렇게도 쓸 수 있어. 분모부터 해석하라겠지.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그런데 앞에다 꼭 붙여주자는 거지. 뭘? 용액. 용액 1000ml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몰농도라고 부른다. 알았니? 그런 거 정의만 봐두자.
자, 그래서 K값의 유도제는 그 과정은 이따 봤다. 한마디로 쑥 훑어서. 결국 K는 유도식이 아니라 실험으로 건져낸 식이야. 그래서 암기를 해야 돼요. 분모가 뭐라고? 반응물의 농도곱, 생성물의 농도곱. 다만 지수로 개수를 올려라요. 지수로 개수를 올려라. 이해 갔어? 그래서 식을 쓰는데 문제는 이런 거지. 평형상수식을 쓸 때 K에 영향을 주는 애들은 용액의 몰농도인데, 문제는 고체라든가 액체는 용매나 혹은 단단한 고체들은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서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해라? 제외하라. 솔리드나 L은 제외해라. 여기서 K 쓰면 생성물의 CO2만 딱 써서 끝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식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K 값을 좌지우지해요. 여러분, 저 반응은 역반응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실 초장에 이거 배웠어요. 역반응 진행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이 식. 그때 똑같은 질문 했거든요. 통합과학 시간에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라고 했을 때 한 사람도 대답을 못했죠. 이제 대답하겠죠. 그때 배웠으니까. 어디서 배웠죠, 이거? 철의 재련 과정에서 배웠다고 그랬죠. 왜 집어넣어요? 탄산가심 왜 집어넣어요? 불순물을 제거하려고요. 철광석은 지각에서 얻어낸 광물이잖아요. 광석, 암석이잖아. 그럼 어떤 광물이 제일 많이 붙어 있겠어요? 규산염. 그래서 그거 제거하는 데 쓴다고요. CaO가 SiO2랑 만나서 규수산타슘으로 제거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집어넣는다고. 이거 고온이어야 저 반응이 일어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들은 사실 이렇게 써놨지만 여기까지 써줘야 이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왜? 이건 평형상수식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역반응이 정말 잘 안 일어나죠. 자, K는 어떻게 정의된다?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로 정의되며, 그 평형한 평형 상태의 농도에다 몰농도에다가 개수를 어디로 올려라? 지수로 올리면 그게 상수식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 갔니? 자, 그러면 상수를 구해봅시다.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평형 상수식을 쓴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되게 간단하게 써 있어. 시간당 몰 농도를 써볼게요. A2가 있고요. 4몰 농도. 근데 얘가 1몰 농도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물질은 반응물일까요? 생성물일까요? 그래요. 무조건 줄면 반응물이야. 자, 그런데 하나는 3이 되었어요. 얘는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반응물. 맞죠? 얘는 이렇게 적을게요. 근데 하나가 요렇게 생겼어요. X다. 요건 2랍니다. X는 생성물이네요. 그럼 식을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 A2, B2는 자, 동적 평형 상태니까 화학 반응 써주시고 X. 됐습니까? 그리고 저기 농도를 그대로 넣어봐요. 반응 전 시간이 0일 때 얘 몇 몰 농도? 얘도 몇 몰 농도? 0이었습니다. 얘들이 반응을 할 거죠? 개수를 이렇게 써볼게요. 모르니까. 그럼 A, B, C가 되겠죠. A2가 얼마 남았습니까?
B2가 얼마 남았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 생겼다고요? 이게 평형상태 농도예요. 이거를 평형상수식에 대입하면 상수가 뜨는 건데 우리 개수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찾는 거예요. 얼마 반응했니? 3 반응했고 얘는 1 반응해서 얘 얼마 생겼니? 그래서 애들이 3대 1대 2가 되어요. 그럼 X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A가 3개 있어. 6개니까. B는 2개 있으면 되죠. X는 A3, B였던 거야. 이해 갔어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K를 씁니다. K는 자 A2 반응물의 농도, B2 평형상태 대입해야 되는데 개수가 3이니까 여기다 꼭 3을 올리셔야 돼요. 지수로. 그 다음에 X는 A3, B니까 지수 뭐 올려요? 2. 그래 놓고 어떡하느냐? 얘를 대입하는 거라고요. 평형상태의 농도를. 그게 평형상수예요. 그래서 얘는 1의 3승. 그 다음에 3. 얘는 2승. 그래서 이게 K입니다. 여러분, 이 K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럼 무슨 반응이 우세한 거다? 노란색이 우세해, 빨간색이 우세해? 노란색이 우세한, 정반응이 우세한 거구나 라고 끝.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 갔습니까? 이게 전과정이에요. 전과정.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서 좀 의문이 가는 과정 손들어서 얘기해봐요. 손이 없고 다 날개만 있죠, 여러분들은. 조류니까.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평형상태에 있을 때 평형상수식을 구하면 이 식이 요렇게 되겠죠. 반응물이 N2고요. 지수는 1이겠죠. H2고요. 3승. 그 다음에 암모니아 2승. 이거를 K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수 있었죠? 다음 2번은 뭐냐? 얘가 도달했대요. 이렇게. 그때 농도가 이렇게 다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식을 통해서 K를 구합니다. A 몰농도 곱하기 B 몰농도의 뭐? 제곱. C 몰농도의 제곱을 놓고 A는 0.2, B는 0.4 두 번 곱하면 되겠죠? 제곱이니까. 그 다음은 0.8. 우리는 얘들 관계가 2임을 알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10분의 2잖아요. 그래서 얼마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20은 몇 분의 20이야? 1분의 20이죠? 정반응이 엄청 잘 일어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다. 이해 갑니까? 자, 이제 이 3번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고 이해하면 2장은 끝입니다. 이 3번을 이해하고 풀면. 지금 여기서 풀어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얘를 해석해 볼게요. 얘인데 그럼 K는 뭔지 알겠죠? A 몰농도, B 몰농도의 3승, C 몰농도의 제곱. 왠지 얘랑 비슷하죠? 맞아요. 이거 하버법으로 계속 푼 거예요. 이거 1대 3대 2, 3대 1대 2. 이거 하버법이잖아요. 그거 낸 거예요. A3, B는 그래서 A가 수소인 거야. B가 N이고. 지금 표현이. 이해 갔어요? 자주 나오니까. 얘들이 이런 상태식이 있는데, 봐요. A가 있고, 3B가 있고, 그 다음에 2C인데, 초기 농도가 각각 0.4, 0.4였대요. 이렇게. 0.4, 0.4. 얘는 없었고. 자, 얘들은 몇 대 몇 대 몇으로? 1대 3대 2로 반응을 하겠죠. 근데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누구만 알려줬냐면 C만 0.2래요. 그럼 이건 여러분 얘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개수의 비례로 반응하잖아. 이거 0.1배잖아. 그럼 얘 얼마 반응했겠어? 0.1배 곱하면 0.3 몰롱도겠죠? 얘는 얼마?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평형농도 값은 0.3 몰롱도, 0.1 몰롱도. 이게 중요해. 이거를 어디에다 대입한다? 이 식에 대입하는 거야. 자, A 몰롱도, B 몰롱도, C 몰롱도의 제곱.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해 봅시다. 0.3 몰롱도 곱하기 0.1, 0.1, 0.1 됐죠? 0.2, 0.2 그럼 두 개를 지워서 4를 만들고 맞죠? 그럼 100분의 3분의 4 3분의 400이잖아. 그래서 이 식이 뜬다. 무슨 반응 우세? 정반응 우세. 이렇게 보시면 끝이에요. 이해 갔어요? 오케이? 지금 100 중에 99.9를 다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K는 어디서 주워왔어? 실험으로 찾은 값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평형상수의 성질을 한번 봅시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몰농도라는 애 때문에 이 성질이 나타나요. 자, 몰농도라는 게 용액의 농도이기 때문에 이 몰농도의 용액은 그것도 구체적으로 부피. 얘는 온도에 민감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봐봐요. 왜 그러냐면 정의가 뭐였어요? 용액 몇 밀리리터 속에 1000ml 속에 용질이 몇 몰 있느냐 요거잖아요. 요거 근데 생각해봐요. 온도가 상승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천이 커지고 용질 몰수는 그대로라면 우리는 거기서 1000일 때 넣고 또 잘라내야 돼요. 그럼 몰농도가 작아집니다. 다시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줄잖아요. 그러면 1000일 때 하면 또 몰수가 늘게 돼요. 왜요? 균일온합물은 모든 단위 부피 속 용질의 몰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풀거든요. 그러니까 몰수가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제가 완전히 극단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용액 1000ml에 1몰이 있어요. 몇 몰 농도입니까? 1몰 농도라고 불러요. 근데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정말 이건 극단적인 것 아닌 500이 돼버린 거야. 온도가 하강을 해서 부피가 500이 돼버린 거야. 그래도 얘는 여전히 1몰 아니니? 얘 몰농도 어떻게 계산할래? 1000일 땐 몇 몰 있는 볼이야? 2몰. 2몰 농도라고 쟤. 이해 갔냐? 자, 극단적인 거. 얘가 2000ml가 됐어. 뭐 해가지고 온도가 상승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여기는 1몰 들었잖아. 그럼 얘는 1000일 때 얼마 들은 거야? 2분의 1몰 들은 격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온도가 변하면 K도 변한다고. 왜? 평형 농도 자체가 변화를 받으니까. 그래서 명심해. 온도에 의해서만 변해. 이거 중요한 말이야. 형광판 있으면 빡빡 칠해놔야 돼. 막 칠하다가 찢어져도 괜찮아. 왜? 찢어지면 못 보잖아. 그리고 너네 틀릴 거고. 자, 여러분, 두 번째요. 정반응이 있고 역반응이 있었어요, 여러분. 맞죠? 정반응의 평형상수식은 이렇게 쓴다. 이거 이해하죠? 그럼 역반응은 이렇게 쓰겠죠. 근데 둘의 관계를 가만히 봐요. 뒤집어 놓은 거잖아. 그래서 정반응의 평형상수와 역반응의 평형상수를 곱하잖아. 그럼 1이야 그냥. 그러니까 정반응이 아까 3분의 4 나왔어. 그지? K값. 역반응 뭐 나올까? 4분의 3 나와. 이해 가니? 다시 이 평형상수에서 만에 하나 개수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 상수가 변해요.
예를 들어봐요. 이 식은 이렇게 쓰는 거 이해 갔죠? 근데 얘를 2분의 1배로 줄이게 되면 지수가 다 2분의 1 A, 2분의 1 B 이렇게 되잖아요. 루트가 된다고, 루트. 이해 갑니까? 결국 뭡니까? 오, 이게 루트 값이 돼가지고 이거를 제곱배에 얘랑 갖다 줘. 아, 개수가 바뀌면 평형상수도 바뀌겠구나, 예요. 물론 여기까지 자세하게 학교 선생님들이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두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K가 정반응과 역반응의 K값의 곱은 1 된다는 것도 알았고, 개수가 바뀌면 K도 바뀐다는 것도 배웠고, K를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하게 온도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식은 이거예요. 합어법. K는 4분의 1이랍니다. 얘를 구했더니 4분의 1이에요. K값이. 그러면 같은 온도에서 얘 평형상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봤더니 어떠니? 2분의 1배를 했지. 그럼 무슨 얘기지? 이 K에다 뭐를 한 거니? 루트 씌운 거 아니니? 맞죠? 이 K값에다 루트를 씌운 거랑 똑같죠? 2분의 1이 정답이에요. 2분의 1이. 이해 갔습니까? 자, 네 번째. 글은 잔뜩 써 있지만 지금까지 선생님이 다 한 말이에요. 평형상수와 갖는 의미, 평형상수는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만 보라고 그랬어요? 1보다 크다 작다만 보라겠지. 얘 보세요. 평형상태에 도달했더니 생성물이 훨씬 많죠. 이거 그러니까 뭐 가분수가 나오겠나? 그지? 머리가 크겠죠. 그죠? 대두.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한 거다. 1보다 큰 상태. 이런 경우는 아래, 대분수 아래 몸집이 크겠죠. 머리 작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역반응이 우세라고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K가 이런 값을 가졌다니까 이제 노골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CEO가 됐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공장이라는 걸 차린 거야. 빚을 잔뜩 져가지고. 그래서 X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돼. X라는 물질은 반응을 Z가 반응을 해서 X가 되는 물질인 거야. 그 Z를 빨리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Z를 구했습니다. 자, 이제 조건을 살려야 되겠죠. 너희들이 그래도 배운 놈들 아냐. 얘가 발열인지 흡열인지도 알아야 되고, 얘들이 기체인가 고체인가도 알아서 가장 좋은 조건을 찾아야 돼. 그러면 수많은 수행착오를 하고 반응물 Z를 무지하게 많이 구비를 해놔야 되고, 만들어진 X에 대해서는 어쩌면 갖다 팔지는 못하니까 폐기 처리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럼 뭐가 많이 들어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평형상수 사는 거야. 야, 평형상수, 네, 이게 아니라 데이터를 사는 거라고. 데이터를 판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만약에 가져왔어요. 그러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Z를 X로 가게 하는 평형상수 값을 구하다가 봤더니 욕심을 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 K가 클수록 좋잖아. 1보다 클수록 이 X가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딱 알아챈 거야. 야, 이거 온도를 높일수록 K가 커지긴 하는데 무한히 높일 수는 없겠구나. 알죠? 왜요?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맞는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압력을 찾아내는 그게 바로 센스예요, 여러분. 평형상수가 그때 이용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런 것이 화학공학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화학공학이라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딱 맞춰가지고 하루 동안 일정량을 만들어내, 계속. 그래서 납품을 해. 그러면 수익이 떠. 이제 안정됐구나. 근데 느닷없이 쫄따구로 들어온 얘가 신입이 삐지삐지 오더니, 사장님 이거 써보면 더 생성물이 많이 나오던데요. 촉매인 거야. 촉매를 발견한 거지. 그럼 얘는 원래 책 하나 잘 쓰면 몇 대가 먹고 살아요? 3대가 먹고 살아요. 이광수의 무정 3대. 그것 때문에 1970년대 엄청난 대부분 판결이 붙었어요. 조카, 동생, 가족이 뭐. 왜? 판권이 엄청나니까, 인세가. 근데 촉매를 하나 발견하면 30대가 먹고 삽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안 살 이유가 없잖아. 맞아?
그 유명한 촉매 사건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알루미늄이 옛날에 엄청 귀했던 거 알아요? 왜? Al2O3라는 이 보크사이트가 녹는 점이 2900도씨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거 녹이려고. 근데 빙정석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 푹이라는 사람. 알겠냐? 그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600도씨로 떨어뜨려. 지구상에 지각에 제일 많은 금속이 알루미늄이다. 그래서 알루미늄 똥값 됐잖아.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뭐라 했느냐? 그거를 노하우를 갖고 있고 얘가 만약에 로열티를 딱 등록, 진짜 그 특허권을 등록했으면 엄청 돈을 벌었겠죠,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이 혜택을 얻게 하고 싶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법상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대중적이고 모든 사람이 써야 될 거면요, 기한만 정해줘요. 아, 나는 특허권 꼭 내고 싶어요. 그럼 10년, 이렇게. 10년 이후에는 모든 나라가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 아셨어요? 촉매는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데, 쏠쏠하게 챙기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부터 2번을 보는데, 이걸 몰라갖고, 이때부터 화학을 포기하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 오늘의 키포인트가 얘입니다. 자, 우리는 평형상수를 찾았어요. 1보다 크든 작든 찾았어. 그런데 야, 이 반응이 지금 이 상태의 반응물의 농도가 이렇고 생성물의 농도가 이렇다면 이 반응은 어디로 반응이 진행될까? 중간적인 질문이 하나 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반응물만 놓고 온도 압력을 어떻게 해서 생성물이 어떻게 나올지만 봤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중간적인 상황이야. 반응물도 있고 생성물도 있어. 둘 다 있어. 중간에 반응을 막 하다가 야, 이만큼 만들어서 됐어. 멈췄다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하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 과연 동일한 온도 압력 조건에서 이거 정반응이랄까 역반응일까 알아야 반응을 진행시킬 거 아니야. 모르면 씩 진행했더니 생성물이 막 사라지고 있어. 야, 멈춰 다시 이럴 수밖에 없잖아.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게 Q값이야. 아, 여기서 Q는 이제 열이 아니다, 얘들아. 생명과학 Q 열이던데, 물리 열이 Q던데. 아니야. 여기서는 반응 지수를 Q라고 그래. 그럼 Q가 뭐냐? 정의 이것만 알아도. Q는 K식을 사용해. Q값은 반응 지수라고 불리우는 Q값은 K식을 사용하고 대신 평형 농도가 아닌 K는 평형 농도를 사용하잖아. 지금 시작 농도를 쓰는 거야. 현재 농도를 대입하는 거라고. K에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끝이야. 너무 간단해. 원리만 알면. 자, 내가 무슨 말인가 잘 봐봐. 야, 그냥 숫자 안 넣고 설명해 볼게. K가 이렇게 생겼다, 얘들아. K는 했더니 이거 정반응 우세야, 역반응 우세야? 그래.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 평형에 도달한 거야. 적어도 누구보단 커? 1보다는 크잖아. 여기까지 됐지? 근데 Q값을 대입해봤어, Q값을. 근데 Q를 현재 농도를 넣어서 풀었더니 이렇더라는 거야. 이렇더라는 거지. 이렇게. 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면 분모가 커, 분자가 커? 분모가 크지. 근데 얘는 지금 무슨 농도야? 초기 농도잖아. 나중에 온도 압력이 같다면 얘 어떻게 해야 돼? 얘로 가야 돼요. K로.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무슨 색깔 이동이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돼? 노란색이 일어나야지. 머리는 줄고 몸집은 커져야 될 거 아니야. 위는 줄고 이 몸집이 커져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반대구나. 요게 줄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게 줄어야 돼. 그러면 잘 봐. 얘가 이렇게 줄어.
그러면 이게 되려면 얘는 이래야 돼. 이래야 이 값이 되는 거예요. 어린 값으로. 그러면 이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요. 이 반응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요. 그럼 봐라. 요 흰색값만 잘 비교해봐. 요 흰색값, 요 흰색값 누가 커? 얘가 크지? 아, 요거 분의 요거 크지. 이거 분의 이거보다 흰색 동그라미만 보라고. 다시 말하면 K보다 Q 값이 작으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고.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야. 알았니? 다시 한번 봐봐. 다시 한번 봐. 이 K는 영원해. 얘가 요런 거지. 당연히 얘가 크지. 근데 얘는 어차피 얘가 돼야 되는 애 아니야. 그지? 그러면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돼? 빨간색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역반응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분모는 지금보다는 커져야 되고, 분자는 지금보다는 어떻게? 작아져야 되는 거. 그래, 얘가 되는 거 아니야. 빨간 것분에 노란 게. 이해가니? 그래서 K보다 Q가 커버리면 어떻게 된다?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자, 이걸 지금 이해가 간 친구들 이걸 이렇게도 나와야 돼. 시간 이게 K야.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 K는 일정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Q 값이 이런 거지. Q는 어차피 돼야 돼, 이렇게. 이해가냐? Q가 K보다 크면 줄어서 K가 돼야 된다고. 한마디로 보여준 거야, 그래프로. 그러면 Q가 K보다 작으면 이렇게 돼. 자, 이 Q는 무슨 반응 우세? 자, Q값이 줄어야 돼. 줄어들려면 역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얘는 무슨 반응 우세? 아, 이거 역반응 우세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알았냐? 그럼 얘가 K가 대비해서 커져야 되잖아. 그럼 어때?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정반응 우세. 이렇게 뭐를 예측한다고? 반응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게 Q다. 뭐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게든 꼭 이해를 해야 된다. 똑같은 건 설명 안 해도 되죠. 맞죠? 이런 겁니다. 왠지 오늘 이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둘 중에 하나요. 여러분들이 똑똑하든가, 여러분들이 스마트하든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 불독이 있다. 왕! 재밌겠네. 여러분, 바로 다음 장을 보시면 그걸 한 번 더 설명했어. 봐봐, 얘들아. Q가 K보다 적다. 아까 그래프 봤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K가 돼야 되잖아. K가 되려면 분자가 커지고 분모가 줄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납니다를 표현해 준 거야. 이건 어떠냐? K보다 Q가 크잖아. 그럼 줄으려면 분자에서 분모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역반응이 우세합니다를 보여준 거야. 이해갔니? 저 그림이? 자, 여러분 5번 보세요. 자, 역시 이 반응이 있는데 K가 1.2야. 평형상수식은 이렇게 쓰겠죠. 질소의 몰농도에다가 수소 몰농도를 세제곱한 것이 암모니아. K는 1.2예요. 다시 말해봅시다. 10분의 12예요. 1보다 커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같은 온도에서 이거 조심하십시오. 10리터라고 했습니다. 10리터 강철 용기에 얘들을 섞는 순간 용액인 거예요. 기체 용액. 아셨어요? 그러니까 기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다르다고 하죠. 10리터에 자 보세요. 질소가 몇 몰 있어요? 1몰 있고, 수소가 몇 몰 있어요? 4몰 있고, 암모니아가 몇 몰 있습니까?
역시 3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 정도만 고려를 해라. 요걸 몰롱도로 바꿔라 이거죠. 얼마로? 1리터일 때. 용액 1리터일 때잖아. 몰롱도가. 얼마 줄은 거야? 10분의 1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몇 몰롱도? 뭐 10분의 1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보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안 보일 것 같아. 잘렸다. 이해 갔어요? 얘를 여기 대입하는 거야. 이게 Q였어. 왜? 지금 초기 농도니까. 그래서 질소 대신에 0.1 대입하고 수소 대신에 0.4, 0.4, 0.4 대입하고 다음에 암모니아 대신에 0.4, 0.4 대입하면 이렇게 줄수자 4분의 100 얼마입니까? 25입니다. 1분의 25라고 1분의 25. 얘는요 10분의 12. 크네요. 크면 이렇게 떼야 되잖아요. 역반응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형호, 이해 갔어, 안 갔어? 돌리지? 아, 한 놈 잡았잖아, 내가. 요놈. 눈 뜨고 자는 놈도 가끔 있어요. 됐습니까? 평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X죠. 뭐 여러분들 이건 다 알 거고 5죠. 맞죠? 온도에 따라 변하는데 온도가 일정하면 K값 일정합니다. 용매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맞아요. 1번만 X고 다 O예요. 자, 어떤 화학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평형상 수시에 넣어서 반응의 추이를 알아보는 값을 반응 지수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줄어야 되겠죠? 이해가요? 무슨 반응? 역반응.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역반응. 알겠니? 그래서 역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진화한다. 이게 같다면 어때요? 평형 상태죠, 그냥. 맞죠? 그렇게 알아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형상수식을 쓰세요. 1번, 2번은 괜찮고 3번 써봅시다, 여러분. 3번. 요거 제외시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K는 이렇게. 수용액이죠. 역시 수용액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플러스 이해 갔어요? 용매를 빼고 난 나머지.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 빼야 돼요. 그래서 얘는 K는 하고 어떻게 써요? 그냥 생성물만 곱으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 갑니까? 오케이. 자, 이런 정량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봅시다. 일단 얘 K값은 뭡니까? A의 몰농도와 B 몰농도의 제곱이고요. C 몰농도의 제곱입니다. 자, 1리터니까 그냥 몰수가 몰농도예요. 알았어요? 부피가 1리터니까 기체는 담는 용기가 부피입니다. 아셨어요? 1몰과 2몰을 놓고 그러면 자 여기 1몰 있고 2몰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실험을 합니다. 얘가 1몰농도였답니다. 봐 1대 2대 2인데 표는 이렇게 줬어요. 우리는 여기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걸 갖다 대입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없던 애가 1이 생긴 거니까 얘는 1이 2대 2니까 1이 사라졌겠죠. 그리고 얘는 0.5 몰농도가 사라져서 0.5가 남고
1이 남는 이 값을 대입합니다. 알았어요? 평형 상태. 그래서 K는 2분의 1 몰롱도 1의 뭐예요? 제곱 1의 제곱 해서 2가 떨어지죠. 그렇죠. 이해 갔습니까? 자, 5번 봅니다. 얘가 생기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알 수 있는 건 이거야. A는 반응물이죠. 얘가 6에서 얼마로? 1로 5 감소했죠. 5 감소했는데 B는 얼만큼 늘었습니까? 2.5 늘었죠. 몇 대 몇이에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갔니? 개수가 2대 1이에요. K는 했으니까 저 식의 의거 반응물 농도의 제곱이겠죠. 개수가 2니까 B 거기다가 A는 얼마 대입? 1몰 농도 대입. B는 2분의 5 대입. 답은 2.5가 정답이에요. 이해 갔어요? 할만하겠지? 오케이. 다음에 7번은 해보시고 야, 지금 맞냐 틀리냐? 온도가 변해도 A와 B의 몰 농도 B는 2대1로 일정하다. 여러분 잘 드세요. 평형에 도달해서 상태에 도달한다고 개수비대로 농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2대1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면 바뀝니다. 알았습니까? K가 바뀌니까요. K 상수식은 안 변하는데 평형 상태의 몰 농도가 바뀌어버려요. 그럼 2대1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답이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세요. 반응물이 누굽니까? 얘죠. 생성물은 얘죠. 무슨 반응 우세? 맞아요. 역반응이 우세한 겁니다. 이해 갔죠? 그럼 K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NO2가 N2O4를 생성하는 반응에서 NO2가 줄어들었는데 N2O4가 생겼어. 우리는 식을 볼 수 있잖아. 반응물이 누구야? NO2고 생성물은 N2O4야. 그러면 여기에 개수가 2가 들어가는 건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K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반응물 농도 평형 농도 0.4야. 이거의 제곱분해. 맞죠? 생성물 X다? 오마이갓. 요게 K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식을 갖고 구하라는데 여기 얼마 줄었니 얘들아? 이거 줄었지? 그럼 얼마 늘까? 이거예요. 아, X 0.1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10분의 4고 5분의 2니까 8분의 5가 나오겠네. 그쵸? K값. 여러분 이거는 지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일단 여러분 여기 K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맞아요? Q를 구해봅니다. 상수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수소 몰농도, 아이오딘 몰농도, 제곱. 자, 수소가 0.5고요. 아이오딘이 0.5고요. 얘가 4.5의 제곱이에요. 얼마 나와요? 크죠? 81이 50보다는 크죠? 줄어야죠. 역반응이. 끝. 이해 갔습니까?
자, 이쪽도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되고요. 개수는 0.2, 이건 얼마? 0.1, 0.4. 2대 1대 4예요, 이거 개수. 아셨어요? 2대 1대 4입니다. 저렇게 풀면 되시고, 얘는 개수가 1대 1이니까 준 만큼 늘겠죠. 맞아요? 그런 값이고. 또, 반응물이 큰 거 보니까 역반응이 우세겠네요, 이거는. 이해갑니까? 어떤지 할 수 있죠? 오케이. 이제 뒤에 숙제를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3회 마지막 평형이동의 개념을 들어갑니다. 자, 이 단원이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버야. 사실 하버가 첫 단추를, 그러니까 힌트를 준 거고요. 독일 화학자들이 이걸 완성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스를 제공한 게 하버기 때문에 하버가 뜬 거거든. 생각해봐, 하버가 얼마나 가난한 과학자였는데 이 실험을 어떻게 성공시키겠어? 재료비가 얼마고. 그러니까 제안서를 넣은 거야. 이렇게 하면 어때? 오? 좋은데? 가지고 걔 걸 써서 당첨된 거야. 알았냐? 과학자들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평형 상태잖아. 우리 뭘 많이 얻어야 돼? 얘를 많이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많이 얻어야 TNT를 만들 거 아니야, 화약을. 처음엔 그 목적이었잖아. 그럼 우리는 딴 거 필요 없어. 이걸 우세하게 일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돼. 얘 속도를 키우면 얘는 따라오잖아. 그치?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키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니? 이거 많이 넣으면 돼. 아니면 이거 줄이면 돼. 근데 그건 돈이 필요하잖아. 반응물 많은 건, 생성물 많은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그거 외의 방법이 필요했던 거지. 그 외의 방법이. 그러면 이제 얘들이 찾아낸 게 뭐냐? 얘들아, 반응물의 개수합이 얼마니? 분자 종류와 상관없이 개수합 4지. 생성물은 얼마니? 2지. 그럼 무질서도가 감소하네. 무질서도 감소하는 게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아니니? 발열이야. 생명과학의 소위 말하는 이화라고. 이화, 발열. 그럼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높지. 이 에너지를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에 이렇게 열 에너지를 더해주면 같아져. 좌우변. 맞아, 맞아. 이게 발열의 표현이야.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높아. 얼만큼? 열만큼. 자, 저렇게 놓으면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 농도를 취급해. 농도 취급을 하는 거야, 얘를. 농도 취급을. 자, 열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 정반응으로 일어난단 말이야. 응? 왜? 항상 뭔가 외부의 조건을 바꿨을 때 처음의 모습을 가려고 하는 거. 생명과학에서 뭐냐, 그게? 항상성이야, 그게. 알았냐? 열을 줄이면 다시 높이는 방향으로 정반응이 진행이 된다고. 이거 열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 역반응으로 가죠. 그러니까 온도를 통해서 암모니아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봐봐, 얘들아. 이따수가 반응물이 많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압력을 조절 한번 해보자, 압력. 자, 압력이 뭐냐면 이런 거야. 압력을 높인다는 건 이 교실이 좁아지는 거야, 부피가. 압력을 낮춘다는 건 교실이 넓어지는 거다. 방이 작아지고 방이 커진다고. 자, 너희들 나중에 결혼했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 방이 넓어. 이게 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애 많이 낳아, 적게 낳아? 많이 낳죠. 아, 와이프를 또 얻으면 되죠. 응. 뭐 돈 많은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방이 넓어지면 입자수가 많은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는 걸 알아낸 거죠. 방이 좁으면요, 사람 많으면 안 좋잖아.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봐요. 왼쪽이 입자수가 많고 오른쪽이 작기 때문에 작아지려면 압력을 키우면 되겠더라 이거죠. 압력을 키우면 입자수가 적어지는, 무지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걸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게 누구 원리를 이용한 거냐? 르 샤틀리에라는 사람의 원리를 이용해서 암모니아 합성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는 겁니다. 자, 평형을 이동하는 거 조건이 몇 개 배웠어요? 농도 이용하는 거 배웠죠. 응? 농도 높이거나 낮추면 되잖아요. 두 번째, 온도. 마지막, 압력 배웠죠. 이 세 개 배우는 게 여기가 다예요. 끝이에요. 지금께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게 이해가 갔다? 끝났습니다. 여기는. 아셨습니까? 자, 기본 바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의 평형 이동이라는 게 무엇인가 보세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농도, 온도, 압력. 새로운 평형 상태로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평형이 이동하는 거라고. 이거를 르 샤틀리의 원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평형 상태에 있었어. 평형이 깨졌어. 그럼 새로운 평형이 이동을 통해서 새로운 평형으로 돌아간다고요. 평형이 되려고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르 샤틀리 원리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르 샤틀리의 원리 중에 농도는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많아지면 줄어드는 쪽으로, 그러니까 평형이 깨지게 되고 역반응이든 정반응이든 일어나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는 뜻인데, 여기 있는 얘기들을 쭉 읽어보면 결국은 농도가 증가하고 생성물 농도가 증가하고 다 얘와의 관계에 있어요. 반응 지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게 농도인데 이 그래프만 튀었죠, 위로. 그죠? 이거 반응물입니다, 수소. 그럼 얘가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떨어지는데 원래의 높이만큼은 안 떨어집니다. 그 위에서 유지가 되죠. 그러면 같은 반응물인 질소도 떨어집니다. 그때 얘가 감소한 만큼, 자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걸 3으로 잡는다면 얘는 1만큼 떨어지고 얘는 2만큼 커져서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좀 전에 평형이 깨지기 전에 K값과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K값은 모두 같다. 온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도의 변화를 주어도 K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 봅니다. 반응물 농도가 높아졌다는 건 뭡니까? 분모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반응물은 분모니까. 또는 생성물 농도가 작아졌다고 하는 건 분자가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분자. 여기서 분모 분자는 우리가 Q값을 뜻하는 거예요, Q값. K식에다가 초기 농도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분모가 늘어나게 되면 무슨 반응 우세?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겠죠. 걔를 줄이려면. 분자가 작아져도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되겠죠. 그게 바로 Q가 K보다 작을 때다 이거죠. 작으면 어떻게 돼요? K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작다는 건 분모가 더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 반응이 일어나야 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위치지로 이 그림을 해석하면 돼요. 다음, 반응물로 줄었다. 그럼 분모가 준 거예요. 분모가 줄면 다시 원상태의 K값으로 가려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돼요. 위에서 내려와 줘야겠죠. 또는 분자가 커져도 마찬가지예요. 분자가 커져도 역반응이 진행이 돼야 원래의 K값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 이 설명의 요지가 뭐예요? 초기 K값이나 새로운 평형의 K값이나 어떻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지금 생성물을 첨가했을 때 이런 말을 쓰거든요. 생성물 첨가하면 얘는 머리가 커지겠죠. 이해 가요? 그럼 역반응이 우세. 반응물이 첨가되면 몸뚱아리가 커지겠죠. 그러면 정반응 우세. 이런 식으로 쉽게 찾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게 르샤틀리의 원리입니다. 다음 압력과 평형이동인데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일단 이래야 돼요. 기체에만 해당돼요. 이거는 왜? 용액은 액체 용액은 압력 영향을 거의 안 받잖아요. 온도 영향을 받아도 기체 상태일 때 통하는 것이며 그 다음 반응물과 생성물의 기체 상태의 계수비가 동일할 땐 압력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수소기체하고 염소기체가 만나서 염화수소기체가 만드는 식이 있다면 모두 기체인데 계수의 합이 1, 1, 2죠. 여기도 2죠. 이거 압력 영향 안 받아요. 왜? 무질소도 똑같잖아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뭐 여지없이 또 화법법을 끄집어 드립니다. 자, 이런 경우는 생성물이 개수가 작아요. 그러면 압력을 높이죠. 그럼 입자수가 줄어야 되는 거죠. 부피가 감소할 거니까 압력을 키우면 이쪽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압력을 높이면. 그럼 K 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압력을 키웠는데 입자수가 그대로 있으면 몰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잖아요. 감소시키려고 일로 가는 거예요. 원래 K값과 같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압력은 평형은 이동시키되 농도처럼 평형상수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왜 일로 가는지만 생각해 보세요. 몰농도를 동일하게 맞추려고 합니다. 압력을 낮추면 이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요. 왜? 생각해 봐요. 지금 부피당 몰농도가 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정확하게 농도를 갖고 유지하고 있는데 압력을 확 낮추면 농도가 뚝 떨어지겠죠. 그럼 K값을 줄 수 있잖아. 다시 원상태로 가려고 이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는 말이 압력을 증가시키면 기체 몰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압력을 감소시키면 기체 몰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간다. 저걸 무질서도 엔트로피라고 얘기합니다. 자, 1번 평형 이동과 관련된 말입니다. 르샤틀의 원리에 의하면 농도, 압력, 온도를 변화시키면 그 변화를 감소시키는, 그 변화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 아셨습니까?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동이 일어난다. 이게 르샤틀의 원리예요.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잖아요. 정반응 우세죠. 그걸 감소시켜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생성물 농도를 감소시키죠. 증가시키려고 정반응 우세. 이해 갔습니까? 이게 농도에 따른 평형이동의 정의입니다. 자, 평형이동의 예를 잘 보세요. 지금 하버법을 갖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그래프가 농도에 대한 그래프인가 압력에 대한 그래프인가는 세로축을 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세로축이 뭐라고 되어 있나? 몰수라고 되어 있잖아. 농도가 아니라. 이거 그러면 농도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죠. 또 하나, 어딘가 피크가 없잖아요. 그냥 그 상태에서 평형이 이동해 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지금 암모니아가 줄고 생성물이 줄고 반응물이 늘고 있어요. 뭘까요? 지금 반응물이 입자수가 많잖아요. 그럼 역반응이 솔솔 일어난다는 얘기거든. 막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 입자수가 많은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니까. 그래서 압력을 낮추면 이렇게 변한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 B가 1대2 대 3, 3대 1대2는 여전히 통합니다. 왜 그럴까? 어차피 이 세 가지 물질이 모두 동일한 부피 안에 들어있잖아. 같은 몰이란 말이에요. 몰농도고.
자, 그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어? 그래도 명심할 건 K는 변하지 않는다. K는 변하지 않는다. 자, 다시 이번에는 암모니아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만큼. 그랬더니 질소가 1만큼 줄고 수소가 3만큼 또 감소해주네. 뭐예요? 압력을 키운 거죠. 부피가 줄므로 인해서 몰수가 적어지는 방향 쪽으로 결국 뭡니까? 여러분, 압력을 높이고 낮춘다고 반응을 하나도 없고 생성을 하나도 이게 아니라 압력을 높이게 되면 평형이 쓱 정반응 쪽으로 가서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부피가 줄어들므로 해서 농도가 커지는 걸 막으려고 한다고요. 아셨어요? 또 압력을 높이게 되면 얘들 세 물질이 모두 공존하는데 부피가 줄면 지금 이 상태에서 몰름도가 확 커진 거잖아. 그걸 원상태로 돌이키다 보니까 역반응 우세로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어쨌거나 뭐는 동일하다. K는 동일하다가 이 그래프의 결론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압력에 따른 평형률의 유의점입니다. 유의점. 뭐가 유의점일까요? 액체 고체는 빼라예요. 기체만 해당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개수비가 같으면 어떻게 된다? 압력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1번 보세요. 자, 기체량이 이렇게 같다면 이들은 압력 영향을 받지 않는다. 됐죠? 두 번째, 고차나 액체는 압력을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렇게 고체 이거 여러분 봐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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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압력 영향을 받지 않네. 함정이 정말 많이 빠져요. 이게 고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없애야 돼요. 그러면 압력을 키우잖아. 역반응 우세. 몰수가 줄어드는 중. 압력을 낮추면 정반응이 우세게 된다는. 왜? 앞에 탄소를 제외해버렸거든. 이해 가냐? 압력 영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진짜 중요한 거 요거 설명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요게요 3번이 고급 문제예요. 고급. 여러분들이 범접하면 안 되는. 근데 이제 아직 기말고사가 좀 있으니까 자, 이해할 사람은 이해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부피가 일정합니다. 이게 기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부피가 일정한 곳에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이 반응이 무관한 기체가 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얘들의 몰농도가 변합니까? 지금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존재하는 곳에 일정한 부피 안에 기체가 있어요. 그럼 각자 자기 부피당 몰수가 몰농도가 있겠죠. 근데 헬륨, 네온, 아르곤이 들어와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내부의 압력이 커지는 거 맞아요. 내부의 압력이 커지는데 부피가 일정하다면서 몰롱도 안 변해요. 각자 수소, 질소, 암모니아 몰롱도 안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헬륨이 일정한 부피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헬륨, 아르곤 이런 애들이 돌아봤자 평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실린더에 넣어버리면 이건 달라져요. 문제가. 왜요? 잘 봅니다. 이거는 각자 고유 기체의 몰농도, 부피가 안 변하니까 몰농도 값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자,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실린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질소가 0.2몰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0.3몰 있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0.5몰 있다고 쳐보자고요. 얘 일기압이에요. 일정한 부피 안에 이 입자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인가? 2대 3대 5란 말이야. 그럼 얘들의 부분 압력을 계산하잖아요. 얘가 0.5기압, 0.3기압, 0.2기압에서 1기압인 거예요. 이게 지금 내부 압력이. 내부 압력이 몰수에 비례하다고요. 알았습니까? 그런 곳에 만약에 헬륨 1몰을 집어넣어요. 그럼 이 4개 합쳐서 1기압이 되는 거야. 4개가 합쳐야. 그렇게 되면 얘가 몇 기압에 해당되고 있어요? 전체 몰수의 반이니까 0.5기압이에요. 그럼 얘는 몇 기압이고요? 0.25기압이 돼요. 반으로 다 준다고요. 이렇게 압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되면, 지금 압력이 감소했잖아, 얘들끼리. 부분 압력이 감소했잖아. 그럼 어디 쪽으로 간다? 질소, 수소 방향으로, 개수가 큰 쪽으로 가게 돼요. 압력을 줄인 효과예요, 이게. 아까 그건
얘 같은 경우는 전체 압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왜? 얘를 만약에 일정한 용기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얘가 전체 기압이 1기압이에요. 그럼 1볼 집어넣으면 2기압 돼요. 얘들 부분 압력은 안 변한다고요. 자, 얘들이 1기압의 그 일정한 부피 안에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각각 저런 몰수가 들어서 1기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헬륨 1몰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 안에 압력이 2배로 커지긴 하지만 얘들 부분 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실린더 속에서는 부분 압력이 줄어버려요. 왜? 밖에 압력은 일정하고 내부 부피가 팽창하니까. 부피가 팽창하면 압력은 줄게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평형이 역반응 쪽으로, 질소, 수소 쪽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하나만 딱 명심 잘 봅니다. 이 그래프가 뭘 말하느냐? 수득률이라는 게요, 생성물의 농도라기도 괜찮고 생성물 양이라고 하면 좋거든요. 지금 압력을 키웠더니 생성물이 준 거예요, 지금 이거. 압력을 키웠더니 생성물이 줄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C하고 D의 개수압이 크면 이렇게 돼요. 생성물 개수압이 커버리면 압력을 키우면 역반응으로 와버립니다. 개수 자본 쪽으로. 근데 이거는요, 생성물 개수압이 작아요. 그러면 압력을 키우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죠. 이게 뭡니까? 압력 영향 안 받는 거야. A, B하고 C, D가 같은 경우죠. 이해 갔습니까?